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입시 재미입시 컨설팅입니다. 와! 오늘은 저희 학생들 중에서 간혹 친구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잘 몰라서 아예 꿈을 못 꾸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 주변 이제 인맥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한 분 소개해 보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본인 소개 한 번만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입사 7년차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분명히 국회에서도 누군가는 일을 할 텐데 대부분 국회 이러면 국회의원분들만 근무를 하실 것 같고 맞아요. 네. 그쵸,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저도 제 친구니까 알지 몰랐던 일이라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와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국회나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네. 비서관님이 네.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국회가 하는 일이 곧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회가 입법기관이니까 국회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부를 또 이제 견제하는 역할을 국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정감사나 뭐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 개개인이 그 모든 행정부를 이제 구석구석 감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좀 영역을 나눠가지고 감시 기능을 하는데 국회에는 17개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처음 있어요. 들었어. 미안해. 이건 나도 처음 들었어. 아, 그렇구나. 17개나 네, 돼요? 17개가 있는데 이거 나누는 기준은 주로 이제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 교육위원회라고 하면 교육부 소관의 감사합니다. 네. 국정감사나 뭐 네. 이제 현안이 있으면 현안질이나 이런 것들을 법률안도 교육부 소관법은 교육위원회 이제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거예요. 오. 그 예를 들면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교부 통일부를 정해놓고 감시하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각각 나눠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속해진 부처들만 이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그 국가 재정 통제권을 또 국회가 갖고 있는데요. 이제 국민 세금으로 이제 짜여지는 정부 예산이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짜여졌는지 아니다 싶은 거는 깎고 또 올려야 되겠다 싶은 거는 올리고 오, 네, 그런 거 예산 심의도 하고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일 아니었나요? 아 이제 그 예산 짜는 거는 기재부에서 짜고 각 네. 부처마다 예산을 짜서 기재부에 올리면 네. 이제 기재부가 그거를 이제 잘 모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국회로 넘겨요. 오. 국회로 넘기면 국회가 최종적으로 이 예산을 확정할 건지 그 오. 확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오. 그 안을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잘 써졌는지도 결산도 같이 하고. 그렇구나. 네. 저 7년 안 친구인데 되게 대단해 보이네요. 어머, 유진아 너 되게 대단한 일 하고 있었구나. 뭐지? 아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국회나 국회의원이나 그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이제 그쵸. 기관이잖아요. 넓게는 국민 모두 그리고 또 좁게는 이제 의원을 선출해준 그 지역구 구민들이 있겠죠. 이제 구민들을 자주 소통하고 만나면서 그 민원도 접수를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사무실에. 이제 그런 분들이랑 얘기하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가져와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대충 들어도 굉장히 많아요. 바쁠 것 같네요.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하나 있는데 국회의원분들은 다 그 위원 17개 중 어딘가에 속하게 그럼요. 되시나요? 오. 네. 어디 소속이신가요? 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와, 그러시군요. 제가 모시는 의원님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네. 거기는 산업통상자원부랑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중심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국회랑 국회의원님들의 주요 업무잖아요. 그렇죠. 대충 들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쵸. 아닐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마 국회에
이제 국회의원 외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비서관님을 뵙고 난 뒤에 한번 채용 공고 이런 걸 확인해봤더니 입법 보조관, 뭐 비서관 이렇게 네네네네.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떤 게 있을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업무를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00명의 국회의원이 9명의 직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오. 보좌진을 둘 수가 있는데 보좌관 2명, 선임비서관 2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비서관들 됐고 입법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실마다 아마 2명을 둘 수가 있는데 입법 활동 관련해서 이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을 2명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식으로 월급이 나가는 거는 아마 아닐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좀 독특한데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그 국회의원이 임기를 유지하는 동안만 저희들의 공무원 임기도 같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시던 의원님이 낙선하면 어머. 저희는 또 다른 의원실에 이제 이력서를 내서 그렇구나. 네. 이직이 조금 용이한 편일까요? 보통 이제 진급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실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특별히 관심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네. 뭐 그런 대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모시던 의원님이 좀 낙선을 하셔서 네. 뭐 어쩔 수 없이 옮기기도 네, 하고. 옮기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한 편이에요. 또 응. 국회 사무처에서 일하고 계신 네. 공무원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이제 국회직 공무원이고 네. 국회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국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책임지시는 분들이시고 그다음에 입법조사처,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 조직들도 국회 내에 있는데 입법조사처라고 국회가 입법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입법에 필요한 입법이나 정책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입법조사관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입법고시를 봐서 법을 뭔가 잘 네, 알아야 되는 그럼요. 사람들일 것 같다. 조사. 그렇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 국회 아까 예산도 심의한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예산정책처에 근무를 하면서 뭐 예산 관련, 재정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제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들, 맞아요. 그분들도 계시고 이제 국회 도서관도 있죠. 어머.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다. 도서관 좋다. 그럼요. 도서관 좋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회의가 엄청 많잖아요. 회의를 하면 이제 다 속기를 해야 되니까 속기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속기사분들 진짜 힘드시겠네요. 하시는 말씀 다. 네, 그렇죠. 다 멋있다. 그러면 크게 나누면 국회 소속 직원분들이랑 국회의원실 그쵸. 소속으로 나뉠 수 있는 네, 거구나. 맞아요. 제가 7년 맞습니다. 알았는데 이런 거 심각하게 얘기하면 기회가 별로. 제가 호구조사 안 해서 친해진 편이라 처음 알았어요. 되게 대단한 일을 하는 친구였군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네. 저도 이게 수업할 때 많이 쓰는 사이트긴 하거든요. 그쵸. 맨날 국가부채 실시간으로 맞아요. 올려주는 네. 거기. 그러면 비서관님 네. 이런 비서관님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어떤 자격이 근데 필요한가요? 이게 제 생각에는 진짜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만능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필요한 자질을 꼽자면 네. 일단 강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아이고. 진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회의가 정말 많아요. 회의가 많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건이나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은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또 국회에서 정부에서 야근이 있어요? 야근 너무 많죠. 어머. 네, 일상이에요. 어머, 진아 야근이 있어요? 네,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수시로 잡히니까 그러면 어떡해. 의원님들이 가서 또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함께 출근을 하죠.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는 준비하는 한두 달은 진짜 주말 없이 항상 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가 있잖아요, 저희는. 네네네. 때만 되면 돌아오는 선거, 뭐 대선, 지선, 총선 곧이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때 되면 이제 지역을 내려간다거나 그때도 정말 주말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많은 분 만나 뵈면서 그래서 강철 체력은 정말 필수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희 연구원 때 동기로 아, 그쵸, 만났거든요. 그쵸. 그러고 연구원 인턴 그게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 소속으로 의원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무급으로 간다. 아, 맞아. 심지어 부산을 무급으로 가서 근무를 1년 안 되길래 제가 진짜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미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진짜로. 이제 그때 거기서 많이 일하고 싶었으니까 대학생 어머. 때 제가 그 진짜 의원실에 대단하다. 잠깐 인턴으로 있었거든요. 맞아요. 마침 그때가 선거철이어가지고 맞아. 선거를 도우면서 앞으로 거기서 계속 일하는 걸 찾고 싶다. 그래서 어차피 뭐 놀면 뭐하나? 열심히 진짜 가서 뭐 대단하다. 하나라도 배워야지. 어머 대단하다. 그래서 한 선거 준비하는 한 2개월 동안 있다가 새로운 이제 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때 인턴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됐죠. 그때 무급으로 지방까지 가면서 한번 해봤는데도 다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 꽂혔던 너무 포인트. 매력적이죠. 포인트. 이게 사실 제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알아요. 거를 매우 좋아해서 알아요. 몸은 힘들지만 뭔가 이렇게 막 현안이나 이런 게 빵빵 터지고 하면은 힘들지만 그거를 이제 대책을 세우고 저희들의 의견이 뭔가 그런 정책이나 제도에 좀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일 필요한 자질은 김유진 비서관님이 생각할 때는 강인한 체력과 체력이. 또 센스랑 순발력도 굉장히 요구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럼요. 어쨌든 국회의원 보좌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각종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순간순간 대처하기 위한 상황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적극성이랑 추진력도 매우 중요한 것 그거는 같아요. 진짜 네. 인정합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짱. 저희가 하는 일이 뭐 불합리하거나 좀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들을 찾아서 좀 개선을 하고 그런 일이 대부분이니까 진짜 잘 찾아내요. 시스템적 오류를 정말 잘 찾아내는 분이라서 적극적으로 좀 오. 찾아서 또 그거를 찾은 거를 이제 개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나 관련된 단체나 기관들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구하고 묻고 면담을 하면서 뭘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를 착착착착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도저 같은 그런 추진력이 없이는 조금 그치 힘들 것 같아요. 머뭇머뭇하면은 네. 거의 네. 지나가 버리고 네, 타이밍을 네, 네. 놓치고 맞아요. 하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 배경 지식이나 네. 그 다음에 뭐 장문 능력이나 네. 뭐 이런 건 필수죠. 네. 기본 퀄리피케이션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이건 그쵸. 부수적인 거다. 네. 기본 퀄리피케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그럼. 알고 있으면 참 도움이 많이 일하는데 법대였어, 언니? 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어머. 알고 있으면 네. 필수 조건은 아닌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많고 네. 다양해요. 경제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기 전공과 맞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이 근무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죠. 내가 알고 있는 이때까지 배워온 것들을 이제 그 실전에 접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지원을 해보는 그쵸? 것도 네, 맞아요. 꿈을 되게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긴 네. 하겠다. 그리고 그 대학생 인턴이나 이런 거를 뽑는 의원실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명예보좌관이나. 그래서 본인이 자기의 전공과 만약에 사회복지학이나 그런 쪽을 하고 있으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실에 뭐 지원을 하면? 지원하면 이제 본인 전공을 살려서 같이 실무를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럼요. 굉장히 빠르고 네. 굉장히 좋은 찬스네요. 매우 좋죠. 기회네요. 네. 그러면 비서관님이 가장 보람됐던 순간 저는 진짜 기억나요. 그때 진짜 지났으니까 얘기인데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그때 내려갈 때 제 심정은 그 자원봉사라도 하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거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거랑은 또 너무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쌓고 배우러 간다고 갔는데 다행히 이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해주셔서 그거는 제가 선거사무원 수당을 받으면서 네, 현장 경험을 많이 쌓았죠. 수당은 그때. 나왔군요. 그럼요. 그럼요. 열정페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작지만 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수당이었어요. 작지만 소중해. 네. 항상 월급은 작지만 그럼요. 소중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가서 후회 안 하고 쭉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지금까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어, 본인을 여기 이 진로를 선택한 걸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약간 초반에 되게 열악한 환경을 버티게끔 해준 그런 원동력이랄까, 혹은 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내가 이 직업 선택하길 너무 잘했다.